네, 안녕하십니까? 네, GCLA, 아, 코칭협회의 성격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 글로벌 환경에서의 선교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약 50분 동안 강의를 할 이호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서 선교학과, 기독교, 인성, 그리고 리더십 등을 지금 9년째이죠.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 뵌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이 시간 여러분 인사드리고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적 그 안목과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이해, 현대 세계에 대한 이해겠죠. 그리고 선교적 과제들을 또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가고 비전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좀 드렸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현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치적 노력, 이 총체적 노력을 이제 선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는 가장 큰 개념이다. 더러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선교를 목회의 어떤 하위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가 잘 돼서 안정되면은 그때 이제 선교 지원을 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목회는 선교의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가 가장 큰 개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목회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잘 인식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여기에 방점이 있는데 총체적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려고 할 때에 교회뿐만 아니라 왜냐면은 목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선교는 뭡니까? 이 지구촌 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글로벌 환경이 뭐 여기 사실 50분 동안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우리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이라도 우리가 좀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글로벌 환경은 세계화와 거기에 반발하는 반세계화 혹은 지역화 혹은 블록화라고 하는 그런 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이란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 이런 환경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느냐 어떤 액션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 강의의 하나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또 자세히 말하면 이제 국제화 및 탈국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유화와 첨단 기술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보편화가 추구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글로벌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국제화 및 탈국평화인데요. 예, 국가 간의 자원이 이동되고 상호 의존성이 이제 심화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잡았다.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미국이 기침을 하면은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 예.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러나 굉장히 그 삶의 의존,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특별히 군사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서로 의존적이고 약소국일수록 그것은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간의 자원도 그렇죠. 빠르게 필요성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통적 의미의 국격이 이제 무너지고 있죠. 다국적 기업, 뭐 애플의 공장이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대 기아의 공장도 뭐 조지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쪽 엘라바마에 이제 몽고메리에 가니까 그 도시를 현지 사람들이 몽구메리라고 이렇게 바꿔 부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정몽구 씨, 정몽구 씨의 이름을 따가지고 몽고메리를 이제 몽구메리다. 그만큼 한국의 이제 현대 공장이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지금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메이저리그에 이제 한국 선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이제 활동하는. 예. 그래서 이제 전통적 의미의 이제 국경이 상당히 이제 완화되고 이제 무너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는 곳을 정할 때도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살까? 시드니에 가서 한 2년 살아볼까? 라든지 오스트리아의 빈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이제 국적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무의미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탈국경화되는 예.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이제 종목에 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다국적적이 되는 것이고요. 문화 융성성 요구가 되면서 또 이제 실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오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도 그 준비가 된 그런 교회, 교단, 개인에게는 엄청난 어떤 면에서 선교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준비가 갖춰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선교지가 아무리 사람을 필요로 해도 거기에 보낼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명한 군주론의 마키아벨리가 자고로 준비된 예언자는 승리하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예언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이제 문이 확 열리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런 기회를, 선교 기회를 포착해서 이제 각지에 나가서 이제 선교하는 그런 분들 있고요. 앞으로 이제 북한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교단 개인들도 이렇게 있을 것이죠.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탈국경화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역시 또 국가 개인의 삶의 질의 격차가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이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고,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와 신뢰가 갖춘 그런 나라, 기업, 국가는 훨씬 부해지고, 이런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나라는 오히려 착취당하고 기회 상실하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하나의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유화 및 첨단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시장 경제의 지배 구조가 이제 정착되고 어떤 면에서 고착화되는 거죠. 자유화,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명분이 있고, 자유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사실은 좋은 그런 그 필링을 주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강자는 더 강해지고, 부자는 더 부해지고, 약자는 그렇지 못한 그런 지배 구조가 아주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부 국가 사회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자유무역과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품이 들어가면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슈 문화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치적 자유, 자유에 대한 갈망이 확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중동권에 이슬람 문화, 이 종교의 지배구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구 문화, 그렇죠? 민주 사회의 문화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억압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을 표출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선교의 하나예요. 우리는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해방이니까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남녀 차별을 없애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것이 기독교 정치니까 그런 정치적 자유가 확산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내적인 이 반발로 인해서 이제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유심히 주의해서 살펴보면서 준비하고 적응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자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콜릿, 그 다음에 코카콜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은 문화, 경제적인 접근이 어떤 종교 교리적인 접근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 시초에 있어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간파해야 되겠죠. 네. 반면에 더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현저하게 증가되면서 이런 이제 마찰, 그렇죠. 마찰이 이제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찰, 갈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현상은 이제 세계 시민의 탄생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뭐 100km 이상 나가보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늙어 죽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세계를 무대로, 그렇죠. 그렇게 일하는, 정치가, 예술가, 기업가, 뭐 여러 방면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네. 어, 세계 문화, 세계 법, 그렇죠. 이런 것에, 언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과 기준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맞춰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빙빙하면서, 네, 이런 표준이죠. 그래서 표준도 역시 이 표준을 쟁취하기 위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기축 통화가 이제 달러지 않습니까? 달러 혹은 이제 유럽 지방에는 이제 유로화인데, 이 양강 체제를 어떻게 깨트려서 표준을 바꾸고자 하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그렇죠? 위안화를 이제 기축 통화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이제 노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는 어떤 그 이해, 이득, 이익이 또 굉장히 크다. 예. 이런 것들이 형성돼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는 것도 이제 재미있는 그런 하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 표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우리 선교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표준, 그렇죠? 표준이 뭐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조정되기도 하고, 합의 이렇게 이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죠, 또. 예. 반면에 또 이 세계화에 대한 거부 운동도 상당히 이제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쪽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자의 어떤 독식, 그렇죠? 예. 어, 위너 takes all, 그렇죠. 위너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런 그 아주 냉엄한 정글의 법칙이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화의 그늘, 세계화의 뒤에서는, 그렇죠. 에, 그 밀림의 정글의 법칙이 막 또 거기서 에, 여전히 이제 상존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약자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완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세계화 운동은 이제 국가 간의 불평등, 경제적, 군사적, 그렇죠. 이런 불평등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돈이 돈을 이제 집어삼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종별 경쟁력 차이가 심화되면서, 네. 전통적인 이제 농업, 어업, 이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약자의 위치에 이렇게 포지션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반면에 이제 금융업이라고 하든지, 금융업은 사실은 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요. 그런 금융업이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그랬죠. 엄청난 그런 그 권력을 쥐고 있다. 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동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정이 무너지면서 난민들이 유입하면서 그렇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상이 가중되고 그런 것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이제 반세계화 운동이 이제 이루어지고 물론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면에서 이제 인종주의와 결탁해서 이 반세계화 운동이 역시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문화적인 이유에서 반세계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보면은 양상별로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이유 또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그 중국 우월주의 거기에 대한 그리고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폐쇄 정책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종교적인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민주 서구 문화를 거부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이해관계가 맞는 그 국가 지도자끼리 또 서로 악수하고 서로 동맹을 이루고 협력을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현대 사회다, 글로벌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화, 반세계화를 비교를 한다면은 세계화, 반세계화 있는데요. 이념적으로 볼 때는 이제 세계화는 자본주의적이고요. 그리고 우파적이다. 그러나 반세계화는 이제 사회주의적이고 좌파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기반은 이제 세계화는 친기업적인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세계화는 이제 뭐 기업을 반기업적인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 윤리나 도덕을 더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다. 생산 유형에 있어서는 국제적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세계화고요. 그다음에 반세계화는 이제 다양성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로는 이제 경제 주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세계화에서는요. 반세계화는 이제 인류 공생 공영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환경에서는 이제 개발이 우선적이고요. 세계화에서는요. 반세계화에서는 이제 지구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래서 세계화에도 장점이 어느 정도 있고 반세계화에도 타당한 명분과 그렇죠. 예. 그리고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세계와 반세계의 흐름이 지금 있는데 어느 하나를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사회에 어디가 더 주도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죠. 상황에 적응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화 현상이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는 이익이 맞는 그런 그룹이 이제 서로 동맹을 맺고 협약을 맺고 해서 이제 블록화하는 제일 흔한 것이 경제 블록이죠. 우리가 아는 EU라든지 중국 산유국 회의 중동 오일을 생산해내는 이제 산유국 회의 브릭스라고는 그렇죠. 급격히 떠오르는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S는 뭔가? S 싱가포르인가요? 네. 그래서 업종별 이제 블록화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조선업, IT 산업, AI 등의 패권 다툼이 이제 심각해지고 있고요. 정치적인 블록은 영연방,
G7 독립국가 연합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이제 또 구소련 공산권 국가들 이제 서로 이제 블록화를 이루고 있다. 근사 블록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나토, 한미일, 러중국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지금 어느 블록 속에 들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또한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적응한다고 해서 이것을 뭐 한꺼번에 바꾸시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어렵죠.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통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은 지금 반강제로 출국당하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쫓아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이 그런 그 여행 금지국 그렇죠. 여행 경계국에서 빨리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은 여권을 취소해 버리겠다. 이런 정책을 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이 취소하면 어디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을 보면서 미래를 개척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전혀 없이 막 열심만으로 했다가 나중에 막 그런 이제 블록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그 국가 정책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꺼번에 뻥 터지면 아무것도 못 건지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그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이것이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이거는 뭐 앞으로 살아봐야 알죠. 칠 수 없으면 100세 산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준비 없이 그렇죠. 준비 없이 100세 산다는 것은 이것은 가혹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선교도 얼마나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에 얼마만큼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장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제 거의 공통적인 하나의 현상들인데 미국에서 영국에서 최신 기술이 발명되면은 그것이 뭐 2, 3년 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의약품 그렇잖아요. 뭐 1년 내에 들어오니까 이 글로벌 시대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복합적 커리어와 은퇴 정년기가 파괴되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직업을 하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았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여러 개의 직업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경 인종, 성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죠. 네. 경쟁의 심화와 지속적인 혁신이 계속되고 혁신하지 않으면은 경쟁에 뒤처지는 거예요. 예.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요. 빈부는 이제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관계, 지성, 정보, 예, 그렇죠. 예. 문화, 예.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역시 인간은 어떤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물질만 풍요로우면은 불만이 없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삶의 의미,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혼란할수록 더 어떤 목적,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추세가 강해질 것이다. 환경의 극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이제 선교 리더십은 더욱 필요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세 시대의 커리어는 전통적으로는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직업이 그렇죠. 여러 개를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준비하기도 하고 또 준비시키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경제, 정치 혹은 선교도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대가 이제 변화하잖아요, 항상요. 그런 가운데서 이노베이터, 항상 혁신적인, 그런 사람 그룹은 2.5%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pinion readers라고 해가지고요. 그 어떤 그 의견, 그렇죠. 그 사회의 조직의 주도적인 혁신 의견을, 그렇죠, 이렇게 형성해 가는 리더라고 하죠. 그다음에는 이제 빨리 택하는 early adopters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에서도 그 현재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는 이 그룹에 있어야 되는 거죠. late adopters, 늦게 쫓아가는 그런 그룹이나 laggards, 군뱅이들, 이래 가지고는 안 뒤처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스피드와 타이밍과 우선순위, 선점의 중요성이 요구되는데, 우리 선교 전략에 있어서도, 선교 계획에 있어서도 역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고가 났을 때에 스피드 타이밍을, 그렇죠, 잘 지키면은 이것이 이제 구호, 앰뷸런스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스피드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한참 지나서 가면 이건 장례식차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혁신과 미래 준비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 사이보그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다. 알리타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만화 영화인데요. 인간의 기계 인간화라고 하는 어떤 앞으로 도래될 그런 그 사회에 도래될 어떤 존재, 인간인가 기계인가, 이것이 거기에 대한 화두를 던진 그런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다니 정말 슬퍼요. 인간이 스스로 발달시키는 문명 속에서 점점 자신의 정체성의 혼돈 상태에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곧 로봇 인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에는 굉장히 기술이 너무나 스피디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의 혼란을 붙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목회자,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도의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거대 환경 속의 현대인은 성공의 어떤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 다음에 쾌락, 그렇죠. 쾌락을 더 많이 행복하고 비교치가 많다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민감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공허합니다. 예? 굉장히 행복에 대한 어떤 갈증이 심해서, 예? 그런 것은 당연히 이제 소비주의로 치닫고 있고요. 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비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오랫동안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는 결국 이런 것이 이제 인간도 소비해버리고 마는, 그렇죠. 사랑이 우리가 알기로는 헌신하고, 그렇죠. 끝까지, 어떤 신을 지키고 이러지만은 이제는 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소비해버리는, 인간 관계도 소비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 부탁해서 어떻게 하면은 인간다운 그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주의가 각별화되고 있고요. 또 다원주의가 지금 횡행하고 있죠. 다시 한번 현대인 도표로 본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군중 속에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어요. 불안하고. 왜냐하면 다 개인주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고요. 풍요 가운데에서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내가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게 가치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뭐 상실되고 있는 그런 사회고, 무한 경쟁 속에 사람들이 계속 던져져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불안해. 왜? 계속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A등급인가 B등급인가 1등급인가 2등급인가 3등급인가, 결혼 그 전문의사에 돌아가면은 벌써 다 매겨지는 거예요. 학벌이 뭐냐, 얼마나 버냐 해가지고 3등급. 불쾌하지만은, 예? 무한 경쟁 시대거든요. 예? 이것이 그래서 현대인들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정신적, 영적으로, 그렇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 자체를 우리가, 통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도움이 필요 없다. 환자가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환자들. 그렇죠. 예.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고, 의원으로 왔다는 것이죠. 예. 이 패러다임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원주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 깊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진리나 실제 접근은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다원주의. 예.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문화에 있어서 유일한 가치를 가진 것은 없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다. 이건 긍정적이죠. 그러나 이제 종교적 다원주의는 굉장히 심각하죠. 모든 종교, 믿음이 진리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미신, 애니미즘, 토테니즘 이런 것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그렇다면은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거의 쌤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네, 다원주의.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어떤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요. 그래서 대단한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일상을 즐기려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워라밸이다. 선교지에도 아마 이런 그 젊은이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일상을 즐기는데 방점을 두는, 초점을 두는, 영미권에서 일찍이 등장한 개념인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 주목받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필리핀을 가도 필리핀 젊은이들도 뭐 거의 이런 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대만이었구나, 대만. 예. 그래서 이 워라밸의 핵심 가치는 내가 중요해, 일단은.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네, 나 자신. 예. 그 다음에 여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돈을 많이 줘도 여가 생활을 할 수 없는 직장을 선호하지 않아요. 예. 여가를 보장해주는 직장. 그리고 또 이 회사, 이 조직에 있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빠져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지에서, 우리가 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있어서 같이 이 조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의미를 추구합니다. 의미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아성취. 이것은 뭐 거의 흡사한 개념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이 젊은 신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극단적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현대인들에게.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조롱이 일반화되고 있고요. 네. 종교, 뭐 개신교, 야, 그거 뭐 지금도 종교 가진 사람 있냐? 이렇게 이제 무관심하고 조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종교가 그만큼 신뢰를 못 줬다는 거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인간은 종교를 떠나서 살지 못합니다. 종교를 떠났다 하더라도 떠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걸 믿고 있어요. 다른 거. 예?
시간을 믿는다든지, 자기 젊은 육체를 믿는다든지, 돈을 믿는다든지, 그렇죠? 예. 뭔가, 사람은 믿는 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게 그 사람의 종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무종교야. 그건 겉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다른 걸 믿고 있다는 거죠. 예. 믿음 없이는 못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조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환상에 취약합니다. 예. 무종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집단적 환상이라는 건 뭡니까? 기계, 유토피아, 그렇죠? 테크노피아에 대한 환상, 100세 시대에 대한 환상, 인간은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믿음 없이 못 산다. 소망이 없이 또 못 사, 소망. 호모 사피엔스, 그렇죠? 예. 인간은 무언가를 소망하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집단적 환상, 그렇죠? 예, 이런 것에 이제 취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안정되게 할 것이다,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 당분간이긴 하지만 비록 예, 그런 집단적 환상에 취약해요. 예. 그리고 대체 종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없다고 해서 종교가 없는 게 아니다. 다른 걸 믿고 있다는 거죠. 대체 종교는 뭡니까? 스포츠. 그러니까 종교를 대체한. 어떤 사람들은 국가주의죠, 국가주의. 그래서 베테랑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면서 옛날에 전쟁에 참여했던 거, 전투에 참여했던 거 회상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울고, 그렇죠? 예, 파티하고. 그것이 그들의 종교예요, 일종의. 예.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종교고요. 그렇죠? 예. 돈이 종교고, 어, 오복, 5가지 복, 이것이 종교죠. 5가지 복을 일생 동안 통쾌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하나의 종교예요. 예? 오복, 예. 칠복,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런 대체 종교가 확산되고 있어요. 종교 없어요? 당신은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믿는 게 없습니까? 아니, 5가지가 난 7가지를 믿어요. 7가지가 나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예? 뭡니까? 오래 사는 거, 평안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돈 많이 갖는 거, 뭐 이런 것이 그들의 종교인 거죠. 예. 그들이 추구하는 거니까. 예. 기독교인들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추구한다면 그들은 그것으로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참새가 나뭇가지와 흙을 갖다가 자기 집을 짓듯이 그들은 그들의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서 조성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죠. 그 나라. 예?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심취해서 그 안에서 살다 죽겠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이렇게 볼 때에, 로드니 스타크의 얘기가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의 영감을 줍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교로 휘심하는 일은 비이성적 결단이 아니라 이성적 귀결이었다. 복음의 내용을 굳이 모르더라도 합리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원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기를 나눌 수도 없고 공개적인 집회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부흥했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저 기독교인들 굉장히 우리가 갖지 못한 걸 가졌어. 가지 못한 것. 예? 뭘 가졌어? 사랑을 가졌어. 변치 않는. 그리고 확고한 진리를 가졌어요. 평강이 있어요. 고귀한 도덕이 있어요.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로마 사람도 그런 거 못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종교 집회를 안 나가봤어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선교가 잘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우리가 위기의식만 느낄 것이 아니라 이런 로드 스타크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화를 이제 그 경제적인 용어로 옮긴다면 글로컬리제이션인데 세계화, 지역화가 우리의 이제 하나의 당면 과제입니다. 표준화해야 되는 상품 전략에서 현재 시장 요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스타벅스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조그만 매장에서 아주 편리 실용적으로 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뭐 상품도 많이 만들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컬러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점수 모으기에서 10개 모으면은 10번 가면은 또 보너스 주고 이런 식으로 현지에 맞게 현지인에 맞게 이렇게 그 경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한국 것을 고들어 갖다 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 사람들의 복음은 변치 않지만은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어떤 기호 문화에 맞게 방법적인 면에서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선교의 글로컬리제이션을 복음의 본질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실행하는 그런 선교사가 유능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산 및 인력의 현지화, 연구 및 투자 비중의 증대, 현지 사회의 친밀도를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남았나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 특성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나라 뭡니까? 군대, 영토,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예. 인식의 변화.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회심이 중요하고요. 생각과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레슬리 뉴빅이 얘기한 교회 회중이야말로 복음의 해석적 공동체다. 그래서 이런 회중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회중들을 보고서 성도들의 삶을 보고서 궁금증이 유발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예, 잔치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영국의 경우에 아직도 이제 뭐 아무리 현대사회가 풍요롭고 잘 사는 사회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삶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준 게 죽음, 이별, 예, 이런 것들이었어요. 임신, 출산, 이거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관계 갈등. 그러니까 여전히 종교가 필요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걸 집중해야 돼요. 예? 위로는 다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교회만 위로 주나? 예술도 주고, 선생도 주고, 친구도 주고, 상담도 주고. 적극적 마인드. 이것도 역시 멘토, 스타, 친구 다 줄 수 있어요. 즐거움도 교회만 즐겁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거 얼마나 많은데. 예? 카페 가도 주고, 스포츠, 예? 예? 사랑, 애정. 교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의 사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애완동물, 부모, 친구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건 못 줘. 다른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습니까? 중보자? 못 주죠. 목적, 인생의 목적? 못 줍니다. 이런 데서는. 영생의 소망? 못 줍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이 가치를 빛나게 하는, 이 가치를 재발견시키는, 예? 그것이 이제 설교자의 할 일이고 선교사의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 대학 입학 때문에, 교인들의 위선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29%, 교회 정치적 사회장에 대한 이견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쓸데없이 정치적 이런 여기 휘말려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일이 바빠서 예?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까리타스, 그렇죠? 자선, 예? 사랑, 자선 아니라 진실한 우정이다. 진실한 우정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교회는 벤처 신화와 양적 성장주의에 피폐화되고 있고요. 교권화와 세속주의 때문에 병들어 있고, 개교회주의, 내 교회만 잘 된다 하는 이런 데에 따른 공동체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너무나 차이가 커서 영성의 균질성이 미흡해요. 예? 그리고 영성이 이제 부실화되고 있고요. 전도 전선이 너무나 우리가 싸워야 될, 예, 감당해야 될 것들이 뭐 지금 뭐 마약, 음주, 뭐 동성애, 뭐
여기에 따른 어떤 일관성과 취약성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부족하고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고, 뭐 해야 될 일이 이제 산더미 같죠. 예.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됐네요. 예. 그래서 차세대 보고마의 논점들은 문화적인 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 검증된 거다. 문화적으로 잘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감수성을 앞세운 예배도 그렇죠. 어느 정도 검증됐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 대신 개인의 감lik 우선시 되는데 요거는 문제점이죠. 네. 이것을 어떻게 복종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신앙생활의 자아실현 한 방편이 되는데 방편이 되지만 결국은 예수께 대한 충성을 그렇죠. 끌어내야 되죠. 성, 마약, 동성애, 인종, 혼륜, 영화 등의 이 대처가 어려운데 교회가 같이 그렇죠. 연합해서 대처해야 돼요. 성숙과 헌신, 성품 형성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잘 대처해야 돼요. 문화적 채널이 제자도로 진입돼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고요. 교회 전통과 유전의 형태적 개성이 아니라 창조적 개성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끌어오는 그렇죠. 예, 예. 빵으로 끌어오는 이 시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우리 나와라. 예? 이런 베품과 나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육신 예수님처럼 신자의 참여적인 삶, 사회 변혁과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회복하는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 아무리 교회에 많이 사람들이 나와도 마피아가 막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마약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교회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육신형의 이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교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프로그램이 아닌 공동체의 존재 양식이다. 교회의 존재 양식이 곧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교회론에 대한 선교적 재이해가 요청돼야 된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만이 아니다. 총체적 노력으로 했죠. 총체적 노력.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지기를 노력하는 생태계 경제적 정의, 약자의 보호, 구조적 악에 대한 이 대응도 우리가 잘 조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 인권, 전쟁 이런 기약 이런 것들이겠죠. 교육, 성적인 문제, 그렇죠. 예. 남녀 차별 이런 문제들.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세계에 대해서 앞에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적 과제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자니까 막 혀가 얽혀가지고요. 좀 전달이 잘 안 된 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강의 드려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선교지에 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